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또 이제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또 이제 북아프리카, 동남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제 통일 안보에 관한 강의는 물론 이제 각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많은 교수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중요시 해야 되는, 분단국으로서 중요시 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 동서독은 1989년 이제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당시 브란트 수상도 통일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팔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독일이 통일되려면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한 20년 내지 30년이 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바로 그 다음에 1990년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북 예멘도 통일됐고 또 이제 베트남도 통일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평화롭게 되면서도 또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 체제 완성하면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바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또 신앙, 모든 국민들의 복지도 보장되는 이런 나라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학자로서, 북한학 교수로서 또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북한학을 공부시켜서 이제 북한행정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당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에 와서 다시 북한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공직에 있다가 다시 북한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전국은 물론이요, 세계 각국 나라에 다니면서 통일안보 강연, 평화를 외쳤고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동안에 제가 독일에 갔던 얘기와 함께 독일 이제 통일 선교 여정, 이런 주제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저의 유튜브 썸네일에 베를린 장벽, 무너진 베를린 장벽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년 만에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루어 최근은 세계 제2위의 수출 대국으로 유럽 사회의 강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국토 면적 35만 6,733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8,100만 명, 1인당 국민 소득은 2만 3천 불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6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돌면서 통일 안보에 대한 강연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 이제 바로 독일로
향했습니다. 물론 독일에 가서 분단의 현장이었던 바로 독일을 보고 또 베를린 통일 후에 사회통합에 애쓰는 독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에 가서 처음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 도시는 794년부터 출발한 프랑크 왕국의 프랑콘 노프르트라는 지명으로부터 도시 이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994년에는 도시 성립 12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1948년은 구 서독의 임시수도 결정 당시에 본과 치열한 경합 끝에 탈락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본의 인구는 6만, 지금은 30만입니다만 6만밖에 안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0만, 지금은 67만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프랑크푸르트가 수도로서의 적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데나워 수상은 통일 후 베를린으로 쉽게 수도를 옮길 수 있도록 도시는 오히려 입지가 열악한 본이 더 낫다고 하는 주장을 상원 연설에서 밝힘으로써 본으로 수도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단 당시부터 통일에 대비하는 정치 행정체제까지 갖추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남북한 행정을 비교하면서 행정 조직, 행정 행태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또 북한 행정법이란 책도 내서 각 대학에서 북한학과가 있는 각 대학에서 이제 교재로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어떤 행정체제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서독 수도 결정에 있어서 탈락은 됐지만 프랑크푸르트는 과거부터 독일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고 특히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면서 현재도 약 420여 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인구 67만으로 독일에서 6번째 큰 도시이기도 한 프랑크푸르트. 이제 여기에는 바로 라인강이 도시 중심에 흐르고 있고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맨하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 그 맨하탄을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빌딩의 숲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미국의 맨하탄처럼 독일의 중심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 화합의 현장을 나와서 네카 강변을 따라 하이델베르크 산성에 올랐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산성은 1700년 경부터 독일 왕들이 기거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벽에는 요수와 삼손, 다윗 등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공평과 위엄을 상징하는 저울과 칼을 든 게르만 여신상도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져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벽에 군데군데 폐허가 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미국 국가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절대 왕정을 자랑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그의 동생이 독일 여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죽게 되자 바로 독일의 이제 그 상속권을 독일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이러한 프랑스의 제의에 반대하자 프랑스가 화약을 장치하여 이 성을 폭파하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이 아픔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온 흔적들을 독일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흔적들, 서신왕래를 통해 흩어진 가족 간의 청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언론을 개방하여 문화의 이질화를 좁혀나가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서독은 손해를 보면서도 화폐를 1대1로 교환해주는 포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며 분단의 아픔을 함께했고 독일의 당일성을, 또 독일 통일의 당일성을 현실화하도록 끈질기게 노력해온 독일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의 교회들은 서로 도우며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결과 1989년 동구권 사람들은 서독 영사관에 2,000명이 망명을 요구해왔고 서독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독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펜치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1월 12월에는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같은 민족에 총을 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만일 총 한 방이라도 쏘아서 한두 사람만 다쳤거나 죽었다고 해도 긴장 상태는 계속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일의 통일로 가는 대내적 상황 변화와 함께 대외 통일 환경도 크게 성숙되어 독일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 등 민주적 개혁을 주장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곧 동서독이 성숙한 통일 환경에 맞추어 통일에 임하도록 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할 때 세계 선교 또 북한 선교,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초청해서 함께 행사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민주적 개혁의 마인드를 가진 고르바초프가 바로 동서독 통일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련,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도 독일 통일에 긍정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통일 후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통일됐어도 사회는 둘이고 마음은 각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저는 독일 방문 현장에서 이제 사회 통합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동독 국민들이 통일되기 전에 바랬던 벤츠는 못하도 차츰차츰 나아져가는 삶의 질의 향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독 국민들도 흡수 통일됐다는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민족의 재통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독일 통일정부도 베를린의 수도를 옮기고 구동독 5개 주에 대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의 최근 경제 성장률은 연간 12%로 향상되어 서독 지역 3%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 대다수가 통일은 잘 됐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지역을 돌아본 한국 대학생들도 통일은 너무 좋은 것이다, 베를린 지역과 서베를린 지역의 발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했다고 대학생들은 털어놓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잘 살면서도 검소한 모습, 불의, 잘못을 보면 고발정신이 강한 독일인의 심성,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국민 전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위대한 국민정신은 분단 40여 년의 민족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백화점에서, 호텔에서, 광장에서 독일 국민들을 바라보며 통일을 이룬 위대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언론, 출판, 양심, 신앙의 자유와 통일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가는 곳마다 웅장하게 서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단일 정당에 베푸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공산 정권에 반대했던 그 위대한 항변은
결국 동독의 호네커 정권을 무너지게 했고 독일 통일을 가져오게 했음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진정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평화, 민주, 복지, 사랑 있는 통일 조국을 후손 대대에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통일 독일의 현장에서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의 통일을 생각하며 이제 독일 여정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나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 유럽 여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 이제 특히 당시에 제가 이제 충청남도 통일안보 강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있는 연기군, 조치원, 또 충청남도 각 지역 다니면서 통일안보 교육을 했고 당시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분교 북한학과가 생겼죠. 거기에 이제 민족통일론, 또 조치원 홍익대학 분교의 민족통일론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교수 신분으로 당시에 충청 지역의 교수들과 함께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통일안보 교육에 관해서 함께 세미나도 있고 또 실제 민방위 등 통일안보 활동에 대한 각 국가의 상황도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복지, 정의, 사랑, 통일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분단된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민족의 통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유럽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정말 민족의 평화통일 이루는 이른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유럽 여정, 그동안에 여러 나라 다닌 여정 중에 오늘은 이제 분단국이었던 독일 통일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